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수요일 전체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3일간 연속적인 하락이 나왔던 양대 지수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연일 좀 하방으로 좀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좀 내려오고 있는, 흘러내리고 있는 전형적인 약세 흐름인데, 어제 제가 이제 패밀리 분들에게도 언급을 드렸듯이 여기 이제 박스권을 좀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내일이죠. 네, 선물 옵션 만기일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약간 눈치 보기 장세 약세인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좀 미국 증시도 좋지 않습니다. 뭐 1%대 2%대 계속 지금 쭉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대내외적인 환경 때문에 크게 치고 나가기는 좀 힘들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로 뭐 세게 못 치겠지만 하방으로 완전 내려꽂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이제 제가 의견을 또 패밀리 영상에 어제 저녁에 또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준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갭 상승이 나와서 이제 갭 상승에 대한 여기 갭이 보이죠. 여기에서 조금 메꿔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꿔주고 올려주고 또 메꿔주고 다시 올려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메꿔주는 그 이제 박스권 하단 그 라인대가 이제 112포인트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 선을 이제 그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도 장중 여기 하반까지 좀 치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 제가 추세도 그려서 말씀드리고 캡처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너무 더 힘들어하시고 뭐 저 또한 그러하지만 같이 힘내자, 그런 차원에서 좀 계속 안내를 텔레그램에 또 명시하고 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다시 또 깬다 하더라도 내려가겠지만, 내려간다 하더라도 좀 밑에 꼬리가 또 달리는 그런 흐름이 또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적인 여기 상단 밴드, 가격 밴드의 어떤 박스권을 좀 매매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자, 그렇게 좀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는 오전에도 뭐 왔다 갔다 했는데 마이너스권으로 진행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 하반 경직성을 보이나, 그래도 어제 그제 연속적으로 좀 미국장이 좀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조금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외국인은 거래선 좀 팔고 코스닥은 좀 담아주었고, 선물은 또 순매수 동향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좀 계속 줄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신용잔고는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오전에 좀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장 후반에 약간 미끄러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국내 지수도 3시, 그 2시 30분 이후로 조금 흘러내리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공구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점이죠. 네.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이제 편승이 되어서 이제 크게 치고 가는 상황인데, 이전에 그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어떤 특정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이변성 급등이 좀 나왔던 오늘이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파동을 그리면서 여기 고점, 하향 추세를 돌파하고 고점, 이게 좀 이제 약간의 단기적인 이제 신고가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침에 딱 막 이렇게 보면 좋겠지만 뭐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또 패밀리 분들이 좀 매매할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계속 찾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보다는 좀 더 시장 흐름에 좀 집중을 좀 하면서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있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료사료 곡물주가 아침부터 좀 크게 좀 올라갔죠. 그래서 윗골이 발생이 가능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수익권에서 이제 익절 의견을 다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주은행 이런 것들이 좀 한 번씩 튀었고, 애플카는 단기 악재로 좀 악재 영향으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관련주들이. 그래서 자동차 부품 또 자동차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LG전자도 추가적으로 좀 심하게 하방으로 좀 압력을 받았다,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디 갔지? 제가 들었는데. 여기 있네요. 예. 공구먼 이변성 급등세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이제
9시 59분, 10시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가 여기인데, 그래서 내려줄 때 보신 분들은 충분히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셔가지고 좀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겠지만, 쉽게 또 약세장에서 또 뭐 들어가면 또 물린다라고 생각하실 게 많았기 때문에 실전 매매에서 또 이제 실제 적용하기가 꽤 힘들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어떤 시장을 리딩한 종목이 무엇이고 또 거래량을 크게 동반해서 또 상방으로 위로 쭉 올려주는 종목들이 무엇이 계속 체크하면서 확인을 하고 또 도전을 또 해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시장에서 자존심, 자신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시장에서 살아 버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텔레그램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보시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제가 뉴스를 매일 이제 모닝 브리핑으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인텔 CEO 7개월 만에 9일 방한, 사실 오늘 뉴스는 아니고 어제 뉴스이긴 한데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해서 가온칩스를 좀 언급드렸던 부분이고, 넥스트 칩이 훨씬 더 이제 오늘 좀 탄력이 좋았어요. 어제는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갈팡지팡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온칩스, 그 다음에 넥스트 칩 이런 종목들이 또 이런 단기 이슈 재료를 이제 안고 또 상승 전개가 잘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언급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가온칩스 시가 이하로 좀 보신 분들은 좀 수익권 들어가서 뭐 크게 오늘 못 썼지만, 올라가지 못했지만 5일선을 탄탄하게 지지받고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매물대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 한 달 이상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쉽게 좀 여기를 벗어나기 힘들겠지만,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의 마디가 한 번 더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선 기준 매매 혹은 11선, 21선 기준 매매, 단기 이평선 기준 매매를 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고, 상상 이상의 뭔가 뭐 생각 이상의 좀 강한 반등이 나온다. 그럴 때 이제 분할 익절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넥스트 칩입니다. 제가 함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 조금 내려보시면요. 네, 내려보시면 보자. 이때 말씀드렸고, 또 함께 봐야 될 것이 여기 있죠. 1시 50분쯤에.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바닥권에서 다져가는 시스템 반도체 종목 좀 주목을 해봅시다 라는 의미로 텔레그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죠? 가온칩스, 넥스트 칩 흐름을 좀 참고해 보시다라고 말씀드렸고, 시간이 1시 50분이었기 때문에 여기 구간이죠. 넥스트 칩은. 그래서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짧게 친다 하더라도 뭐 3에서 뭐 4% 그리고 마지막에 홀딩하고 있으면 추가적인 상승도 또 기대할 수 있는, 또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또 종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뭐 미리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오늘 제 텔레그램 보시고 공략 들어가신 패밀리 분이라고 하면 스윙으로 대응을 잘 해보시고, 내일도 모레도 제가 계속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바닥권에 있는 3인방이죠. 가온칩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넥스트 칩에 대해서는 설명을 장중에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보면 같이 공부 차원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위에 좀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요.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네옴시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시게, 뭐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고요. 사실 이러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원자재 난, 즉 그런 변수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어떤 시장을 강타할 수 있는 이슈, 건설 자재 시장에 어떤 그 블랙홀이 될 수 있는 네옴시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패밀리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바로 성신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스윙으로 가져가신 분이라고 하면 끝까지 21선 기준 혹은 11선 기준 매매 계속 병행을 하시면 시멘트 관련 어떤 이슈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 네옴시티 관련 또 테마주로 좀 편승되어 있는 바기 때문에 좀 길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성신양해를 때 매매하셔가지고 오랜 기간 혹시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면 평단가까지 왔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고 쭉쭉 스윙으로 가져가 보시고, 만에 하나 더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시장이 안 좋거나 그러면 이게 꺼진다고 해서 손절하지 마시고, 내려가게 되면 내려갈 때 쭉 한두 번 크게 내려갈 때 추매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할 때, 이럴 때 추매를 하셔가지고 끝까지 조금 약간 길게 중기 스윙으로 가져가 봐도 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신양의 이제 흐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도 그랬겠지만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비대면 어떤 그런 종목을 떠나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좀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 항공주, 그 다음에 이제 미용,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우, 오가닉, 티, 코스메틱, 그 다음에 청담 글로벌, 이렇게 좀 열어놓고 볼 수가 있지만 아마도 여기에서 트레이딩 하시거나 여기서 또 고점 다 익절하신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들어가서 좀 물려있는 분들이 있죠. 물려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저는 일단은 단기 익절 혹은 단기 매도 잡으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연우라는 종목도 이제 꼬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5일선과 21선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유자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부담 없는 비중만 많이 갖고 계시다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상승이 나올 때마다 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또 길게 보지 마시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도 너무 길게 보다가 갑작스럽게 스코넥도 이제 뭐 길게 보다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갑자기 성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렇게 내려꽂게 되고, 뭐 악재가 터져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상승할 때만 조금씩 익절해보고, 또 익절해보고, 부담 없는 비중, 한 번에 상승의 마디가 나왔다, 그리고 5일선과 21선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트레이딩으로만 보시든지, 아니면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마다 분할 익절 개념으로 가는 그런 이제 항공주, 그죠? 항공주, 그 다음에 이제 미용, 기기,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좀 그러하지 않을까. 신규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신규로 제가 이제 뭔가 좀 모아갈 만한 종목이 뭐 있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도 말씀드렸듯이 벨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 코로나와 거의 상관이 없는 섹터이죠. UAM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크게 좀 부상이 했지만 추가적으로 좀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많은 섹터에 또 대장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버리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지지할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뭐 재차 5일선 돌파 회복이 나올 때 또 뭐 1차 매수든 혹은 2차 매수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고 와 보시고 번쩍 올라가면 그때 익적을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SPOS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없이 좀 지수 낙폭과 함께 내려준 바가 있는데, 수소 섹터가 지금 당장은 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라고도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내로 이제 여기는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 시간을 더 두고 다음 주까지 열어두고 봐서 천천히 좀 접근하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지만 이대로 뭐 무너질 만한 그런 섹터의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저 시장의 어떤 큰 희망을 뭐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과 같이 이제 말도 안 되게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예.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이때 있잖아요. 이때처럼 와 진짜 막 꺼지는 그런 흐름은 제한적일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서 좀 바닥을 여기서 다진다기가 좀 그렇지만 좀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 정리를 하면서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 보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주봉이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 단기슈 재료 모멘텀이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또 재차 공략해서 들어가서 뭐 5%든 10%또 익절 챙기고, 그죠? 챙기고 또 수익 난 것들은 갖고 있다가 물리는 종목들도 이제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좀 낮추어보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하시면서 이 힘든 시기 2022년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종의 미를 잘 또 거두시기를 또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패밀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세종공업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종공업이든 뭐 대성 파인텍이든 일단 급등이 나옵니다. 예, 급등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종목들인데 급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지 못하면 또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10가지 모든 종목들 다 그렇게 대응을 못하고 있어서 제 자신은 좀 많이 안타깝고 또 패밀리 분들이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가능한 제가 이제 뭐 세종공업이거나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텔레그램에. 그래서 급등이 나올 때 꼭 분할 익절 혹은 분봉을 보시고 전량 매도 그렇게 다 익절을 챙기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덱스터는 잘 가고 있어요. 덱스터. 네, 다른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제가 따로 언급드리지 않고 있고요. 덱스터만큼은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패밀리 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계속 들고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 기준 매매죠. 5일선 기준으로 끝까지 들고 간다면 끝까지 들고 가는 것이고 11선 기준이라면 11선 기준으로 들고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좀 흘러내리는 상황이 언제 어느지 나올지 몰라요. 예. 거래가 없이 그냥 쭉 계속 흘러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더 익절하기도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서 잘 선택을 해보세요. 그냥 5%만 익절할지 10% 되면 무조건 절반을 익절할지 그렇게 잡고 들어가야지 참 대응하기 힘든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참 어렵다. 저도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 번 더 되돌아보시면서 잘 이겨내 보시고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주말에 또 올려드리고 기법 영상은 이번 주는 꼭 제가 또 취합을 해서 하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도 끝까지 게을리 하지 말고요. 함께 또 하면서 이겨내 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였습니다.